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해 좋은 말을 하면서 볼튼 보좌관과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우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받았다는 편지는 별 내용이 없고 미군 유해가 돌아오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CIA의 북한 정보 수집 방법에 반대한다는 말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재선 비상사태로 해석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팀의 여론조사 결과 거의 모든 민주당 주요 대선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에서 크게 이긴다는 결론입니다. 대통령은 내부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말도록 지시했고 외부 결과는 언제나 틀린다는 홍보 전략으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0개 주가 T모빌과 스프린트 합병에 반대하는 고소를 했습니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칙필라가 반동성애 캠페인 단체에 돈을 기부하자 텍사스주의 한 시가 칙필라가 소수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공항 오픈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공화당이 나서 칙필라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젊은이 사이에서 큰 인기가 있는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애틀란타 공연 수익금 약 25만 달러를 가족계획 건강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심장 박동만 들려도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주 법에 반대하는 기부입니다. 홍콩에서는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시위대가 범인을 중국에 인도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위험한 시위를 이어갑니다. 최루가스와 고무총 발사에도 용감하게 시위하는 이유는 이미 누리고 있는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오후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뉴스를 듣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딱 그 뉴스를 틀었을 때 대통령이 뷰티풀한 편지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길래 예전에 그 테이블 다시 자료 화면으로 돌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이 이제 싱가포르 회담 1주년 미국 날짜로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겼네요.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뻐할 만한 그런 그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대통령은 이거 봐라. 우리가 아주 좋은 관계를 함께 갖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하면서 나는 지금 그 우리가 관계가 좋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어제 내가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0일 날 그 편지를 받은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그 긍정적인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 그 우리의 그 억류됐었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미군 유해도 계속 돌아오고 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군 유해는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이제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거의 4개월이 돼가잖아요. 미국 국방부에서 전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군 유해 그 송환 같은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해도 북한이 아주 특기잖아요. 연락 안 받고 딱 그 모른 채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올해 회기 연도까지는 10월 1일에 시작이 되잖아요. 새로운 회기 연도가 2020년이. 그래서 9월 30일까지는 더 이상 미군 유해 송환은 없을 것이다 하고 발표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심층 보도를 했고 그 심층 보도를 하게 된 이유는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의 그 베이징 그 지국장이 새로 쓴 책 김정일 그 위원장에 관한이요. 한국말로는 마지막 계승자고 영어로는 The Great 그 Successor라는 이 책에서 김정은이 김정남을 살해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 그 김정남이 CIA 요원과 코리안이라고 했어요. 한국인 한인 요원과 여러 번 적어도 뭐 여러 군데서 접촉을 했고 그날도
그 살해당하기 직전에 접촉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좀 추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게 맞다는 그런 정도의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모른다고 했어요. 난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나 뭐 아무도 모를 거다. 아무도 모르는 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Nobody knows.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이에요.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내 그 집권 아래서는 북한의 김정은의 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보원을 통해서 이 같은 정보를 얻는 그런 일, 또 김정은의 가족이라든가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Brother or half brother, and I would tell him that would not happen under my auspices. That's for sure. I wouldn't let that happen under my auspices.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나의 이 집권에선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본인의 집권 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임기 초기였지만, 김정남이 2017년 2월 달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살해됐죠. 그리고 나서 그 애나 파이필드는, 살해되고 나서 해독제도 쓰지 않았고 12알이나 갖고 있었는데 고통스럽게 숨졌고 그의 백팩에는 12만 달러 미국 돈이 들어 있었다. 이게 이제 뭐 정보를 주고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아래 그때는 그러면은 CIA 국장이 그 마이크 폼페오였을 땐가요? 그랬었던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미국에서 이처럼 그 중요한 정보를 얻는데, 북한이기 때문에 정보를 외교 채널이 없고 하니까 대사관도 그곳에 없고 외교 수립도 안 됐고 지금 정전 상태이고 스틸 전쟁 중이고 하니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보원을 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보원을 심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는 뒤로 놓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내 아래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일단 CIA가 하는 일을 대통령이 그 반대로 그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제 그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걱정한다. 이게 이제 그 CNN의 관련 리포트를 하는 그 카일 앳우드 리포터가 얘기를 한 점이거든요. 잠시 들어보시면요. 쇼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 정권 아래서는 그렇게 정보원을 북한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심지 않을 것이다. 뭐 브라더가 됐건 해프 브라더가 됐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The CIA would no longer use tactics like that, again inviting Kim Jong-un back to the table, trying to lure him back into negotiations. But I did talk to some sources who were shocked to see that it was 계속 이제 그 리포터가 그 shocking, shocked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은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기 몇 시간 전에 존 볼튼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오전이었던 거예요. 그 존 볼튼이 인터뷰를 하던 그 시점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지킨 약속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킨 약속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게 이제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고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핵 테스트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북한이 위배를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5월 달에 발사한 것이 장거리는 아니지만 탄도미사일이었다 하는 것이고, 이건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성을 하고 있는 국방장관 대행도 마찬가지로 페이트릭 셔나한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warm letter라고 표현을
했어요. 웜 레터를 나에게 보내줬고 김정은이 그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는 핵 테스트 안 한다고 했고 더 이상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 안 한다고 했다. 이게 뭐가 잘못이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은 only things his setup 은 그건 very short term이라고 아주 단거리라고 short range라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just a test of short range.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거든요. 그건 whole different deal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kept his word to me.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한 장거리 미사일은 절대로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이나 일본을 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I don't care. 한국이나 일본 이런 말로도 동맹국으로서는 들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뭐 일주일 사이에 지금 2번 다른 얘기가 나온 것이 그 점은 이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았다는 그 웜 레터에 대해서 역시 그 CNN의 그 카일 에드우드 기자가 그 편지를 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더라. There was no substance to the letter, a source who saw the letter explained to me. And that is the real key here because we are today marking the 1-year anniversary of the Singapore summit during which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met for the first time and talked about great progress. 네, 이제 아주 많은 대단한 그 과정을 냈다라고 얘기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내리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그랬던가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은 핵 위협이 없다.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트윗도 했으니까요. Real key라고 이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레터에 오늘이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아무런 그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지금 회담이 딱 그 교착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렇다 저렇다 그런 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첨하는 내용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아첨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꼭 적당한 것 같진 않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게 해주는 뭐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내용이 없다. 핵 문제에 관해서 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점을 잡지 애틀란틱은 지적을 하네요. 만약에 김정남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애나 파이필드 그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의 책에서 나온 것처럼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미국에 어떤 이유로든 정보를 줬으면 정보를 돈을 주고 팔았건 아니면 본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렇건 왜냐하면 본인 가족들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랬건 미국 정보국의 CIA에 정보를 줬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정보를 줬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살해가 됐잖아요. 살해가 됐을 때 처음에는 라이벌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본인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엄마 다른 그런 그 have elder brother잖아요.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북한에 관한 김정은에 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살해를 한 것도 그 이유에 포함이 된다면 세계에서 미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 탈북자 가운데서도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CIA가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CIA에 정보를 줬는데 허망하게 김정은처럼 죽음에 이르고 만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은 2018년도에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러시안이에요. 세르게이 스크리플 이었던가요? 그 사람과 딸이 그 러시아가 보복을 해서 영국과 미국에 뭔가 도움을 줬다 해서 이제 독살하려고 했잖아요. 나중에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그때 미국에서 취했었던 행동이 60명의 러시안 외교관을 추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0명을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는 했지만 추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영국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제 푸틴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60명을 채울 수 있게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미국에 정보를 줬다는 사람을 러시아가 해를 가하려고 했다 해서 외교관들을 60명이나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정말 미국에 정보를 줘서 김정남이 살해된 것도 그 하나의 이유라면은 그렇게 살해되고 말았을 때 미국을 위해서 누가 정보를 줄까? 누가 미국과 함께 일을 할까? 이것도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는 건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니까요. 그런 형태로 북한 정보를 빼내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 말이 현실로 이어질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길이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의 미국은 스파이하고 딜하는 것 아니라는 말은 정말 역사가 흘러가고 정권이 바뀌고 또 나라마다 대륙마다 정치 문화가 달라도 금원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아주 정말 고귀한 뜻을 가지고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 정보원에게 이 정보를 줘야지 되겠다 하는 노블한 띵킹을 갖고 한다면 모르지만요. 내 생명을 생각한다면. 그런데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듣거나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은 3차 회담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이 재선에 활용을 할 테고 실제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아주 웜한 편지를 받았다. 김정은에게. 그 얘기하는 걸 다시 비디오 클립으로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이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으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하는 모습을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2번이나 만나면서 김정은 위원장 여러분들 목소리도 들으셨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것도 보셨고 담배도 예를 들어 어른 앞에서 안 피운다 이런 형태를 보여줬고 연출이던 진심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많이 보낸다는데 그런 것을 안 했겠어요. 연출로도 했을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잔혹한 독재자이기는 하지만 정책을 펼칠 때는 어떤 미풍양속이라고 할까요?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잠재의식 속에서의 공경을 해야지 된다는 매너로도 그런 게 있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3차 회담은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잠시 뒤에 사실은 사진을 찍으면 정교하게 전문가가 찍어서 그것도 이제 포토샵까지 해서 나오는 사진이 있고 스냅 사진이 있잖아요.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릴 내용은 스냅 사진인데 굉장히 미국의 미래에 중요한 스냅 사진이거든요.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요. 아직 이릅니다. 7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까지. 그런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뿐만이 아니라 6명의 민주당의 선두주자들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과 만약에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긴다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퀴니피악 유니버시티의 평이한 여론조사죠. 라스무센은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고요. 해서 보면은 바이든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13%포인트나 앞서갑니다. 53% 대 40%. 그리고 버니 샌더스도 51% 대 42%. 그 밖에 카멜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렌 다 마찬가지거든요. 코리 부커까지 7%에서 13%. 그리고 모든 이 6명이 앞서가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무당파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이었었죠. 팍스가
며칠 전은 아니네요. 5월 중순에 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과 겨뤘을 때 11포인트 차이로 진다 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엑시오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 캠페인 본부에서 여론조사 결과 한 것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실업률도 뭐 50년 만에 최저라고 하고 경제는 계속 성장된다고 하고 평화와 번영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돈적인 면에서 본다면요. 그런데도 대통령의 이 선거를 치를 때의 그 지지도가 오르고 있지 않아서요. 해서 이제 결국은 그 17개 주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쭉 그 본 결과 또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여론조사 기구가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로 지냐면은 예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에는 제일 그 약한 정치구 후보라는 거예요. 현직에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시점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애리조나, 위스콘신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잖아요.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미시건 다 뭐 지금 뭐 스윙 스테이트예요. 그리고 아이오와는 뭐 처음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는 곳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런 곳에서 대통령이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 2016년도에 이겼던 곳인데 이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지금 뭐 50%가 넘고 하니까는 이게 전국적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에 이제 퀴니피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말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그랬죠? 삼국지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삼국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그렇고 내가 숨졌다는 것을 적이 알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뭐 비슷하지는 않지만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좌진에게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밖의 여론조사 결과는 다 틀리다고 해라.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증명하지 않았느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의 여론보다는 항상 좋지 않게 나온다. 이게 지금 그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웨이크업 콜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이미 민주당들이 그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투표율이 높아서 많은 것을 보여줬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화당 텃밭을 민주당이 아주 다 엎어버렸을 그럴 정도로 그래서 웨이크업 콜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이제 갈 때까지 가면서 내가 진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엑시오스는 그 보도를 했고요. 또 텍사스 하면은 뭐 말 타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고 또 뭐 공화당 대통령도 나오고 한 곳이니까 당연히 공화당 성향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겼고 그런데 텍사스주에서 지금 왠지 이상한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1976년도 지미 카러 그 이후에 한 번도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는 텍사스주에서 점점 이게 색깔이 좀 파랗게 가고 무엇보다도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전 하원 의원이고 지금은 민주당의 예비 선거로 나오고 있는 그 비토 오로케가 뭐 바람을 일으키고는 있잖아요. 테드 크루스 상원 의원에게 약간의 표차로 연방 상원 선거에서 졌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뭐 그 연방 그 선거에서도 텍사스주에서도 아주 한 자리 숫자로 민주당에게 이기고 텍사스가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돈을 지금 많이 들여서 예를 들어서 정치 그 비영리 단체인 공화당의 새로운 뭐 인게이지 텍사스라고 생겼어요. 한 2,500만 달러를 들여서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하려고 뭐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는 일단 현재로서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스냅샷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전망하는 게 아니라 아직 너무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제일 앞서가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나이가 많잖아요. 말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안정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 바이든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조 바이든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한 사람은 동쪽에서 조 바이든은, 한 사람은 서쪽에서 이제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 아마 이 같은 내용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보여질 그런 것의 캠페인 프리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조 바이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어제 아주 강한 말을 많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존하는 위협이고 세계의 미국의 가치에, 그리고 나는 암을 고칠 것이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겠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조 바이든을 나이가 많다, 너무 늙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76세니까는요. 에너지도 없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73세니까. 그렇지만 에너지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어제 시골 지역에 가서, 왜냐하면 중국과 그 밖에 다른 국제 무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농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무리 정부에서 보조를 줘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농산물을 수출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너무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강철에 대해서도 미국이 수입을 하잖아요. 특별히 미국에서 수입을 꼭 해야지만 되는 종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수입할 때 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뭔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물건도 비싸지고, 그 물건을 농부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농업 기구가 있잖아요. 이퀴프먼트의 그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게다가 홍수도 나고 해서 정부가 보조만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돈 받는 것도 워낙에 꺼려하는 미국 사람들인데다가,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딜레마고, 어제 이제 그 사람들을 조금 다독이려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거기 가서도 조 바이든은 그 사람이 이미 실패한 사람이야. 그리고 정신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 에너지도 없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보여주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도대체 아는 게 없다. 세계나 보통 사람들의 생활,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슈퍼마켓 캐셔만큼도 못한다. 이 정도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도 후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입장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낙태에 대해서도 더 진보적이 되고, 카톨릭 신자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지지했지만 더 많이 지지하는, 그리고 중국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려고 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극박한 위협은 아니고 중국과 협조할 것도 있다라는 입장에서 중국 지금 미국의 위협이다 하는 것으로 조금 입장을 바꾸기도 했고요. 잠시 뒤에는 미국의 주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사업체를 어떻게 대하는가? 또 그러네요. 색깔은 다르지만 그런 내용들 좀 전해드릴까요?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어떤 땐 이렇게 정말 재밌는 얘기를 꼭 전해드려야지 될 뉴스 때문에 전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뭔가를 같이 하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특히 라디오 서울을 미국 전국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계시지만 하와이나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는 없네요.
이번에 같이 그 주의 검찰총장이 티모빌과 스프린트의 합병에 반대하는 그런 그 고소를 했습니다. 막기 위해서 이 합병을 한 260억 달러 정도 지금 멀지한 그 합병안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10군데 불러들이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이외에 콜로라도, 커네디컷,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메릴랜드, 미시시피, 미시건, 버지니아, 위스콘신 뭐 거의 진보적인 그런 주인데 저소득층과 소수의 커스터머에게 나쁘다는 겁니다. 항상 합병하고 나면은 돈 올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일자리 줄여버리잖아요. 처음에 안 줄인다고 하고 다 줄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합병의 목적이니까 비용을 줄이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막아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의 연방통신위원회는 곧 투표를 할 것 같은데 연방법무부도 특별히 막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덩치가 좀 커져야지 5G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르고 뭐 여러 가지 첨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린 소비자 지갑을 당장 보호해야 된다. 부자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이제 10개 주의 입장입니다. 텍사스주는요. 텍사스주에도 이제 칙필라가 있는데요. Save Chick-fil-A라는 법안 이름에 그렇게 붙였고 그리고 이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을 했으니까 이제 법이 됐습니다. Save Chick-fil-A. 칙필라라는 뭐 닭고기 많이 파는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세이브하기 위한 법안이 왜 나왔냐면 이 칙필라가 동성애자 또 뭐 성전환자 뭐 이런 커뮤니티에 대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돈을 기부를 했답니다. 칙필라 이 회사에서요. 그런 게 알려지고 나서 이 텍사스주도 뭐 주는 있지만 또 그 카운티 시에 따라서 좀 성향이 다르잖아요. 샌앤토니오 그 시의회가 조금 그 진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칙필라가 공항에 그 시의 공항에 오픈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그 공공장소에서 소수 또 뭐 동성애 결혼이라든가 다른 소수들의 권리를 막는데 앞장서는 기구에 돈을 기부하는 칙필라가 장사를 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샌안토니오 시의회의 그 결정이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텍사스가 공화당이 강하잖아요. 공화당이 또 뭐 당연히 낙태라든가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웃는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들이 힘을 합쳐서 법안을 만든 겁니다. 칙필라를 보호하자. Save Chick-fil-A 해서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어떠한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이런 그 손해를 주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는 시의 그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주의 법이 더 큰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완전히 끝인 것인지 또 다른 단계가 남아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통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이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크다. 예전에 그 베스룸 이슈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 드리고 민주당인 텍사스주에도 그 주의 의원 가운데서 동성애자 아주 개인적으로 그 오픈리 동성애자 의원이 있어요. 쉬예요. 쉬. 그 쉬의 경우는 뭐 제시카 곤돌리자인데 제시카 곤돌리자는 나에 대해서 이건 직접 모욕하는 법이고 또 나를 포함한 많은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모욕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중요한 거죠. 공화당이 강하고 공화당 주지사가 법에 서명을 하면 되니까요. 자, 또 하나는 이 내용 짧게 전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뛰는 놈이 왜 낳는 놈이 있어 하는 게 딱 생각이 났는데 어제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가끔 흔들잖아요. 종이를. 왜 그 김영철에게 그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그 편지도 유난히 큰 봉지 딱 들고 사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뭐 멕시코와 뭐 관세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협상한 것을 잘했다고 하고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것이 없네.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접은 흰 종이를 기자들에게 막 이렇게 흔들어 보이면서요. 이 안에 새로운 비밀 내용이 있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기자들이 보여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보여줬죠. 그런데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막 찍었어요. 종이가 접혀 있긴 했지만 역광이 있어서 역광 때문에 사진 기자들이 막 그 셔터를 누른 그것 가운데서 워싱턴 포스트가 그 내용을 거의 읽어낸 겁니다. 역광이 비쳤으니까 그 안에 있는 글자가 거꾸로 됐건 어떻게 됐건 저 지금 역광 아니래도 보이네요. 이렇게 했을 때 글자가 겹쳐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봤더니 별 내용이 없고 어제 저도 말씀드렸었던 뭔가가 1단계, 2단계 멕시코와 미국이 난민을 줄이는 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일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그 정도.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대통령이 이걸 알았겠어요. 여기 비밀 내용이 있는데 왜 없다 그래? 이종이야, 이종이. 보통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는데 지금 이제 달라진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걸 또 분석해 볼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일은 저도 처음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6월 9일에 큰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2일에 어제 다시 시위가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그런데 6월 9일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해드리지 못했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6월 9일에는 굉장히 평화로웠고 그리고 12일에는 뭐 최루가스가 있고 뭐 가짜 총도 쏘고 고무총도 쏘고 하는데도 학생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범죄인 인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홍콩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제로 뭐 인도한 사람도 있고 그게 대만, 중국, 마카오로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 범죄인을 인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 범죄인도 그럴 수 있지만 살인이나 강간 보통 그 공산 정권에서는 중국 그 메인 그 랜드에서는 사람을 다른 걸로 경제 사범으로 해서 중국으로 데려가고 그 사람을 핍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홍콩에서 이렇게 시위를 100만 명 이상이 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시위대의 친인척이라든가 가족, 친구가 중국 시진핑 그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체포당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위험한데도 시위를 하는가. 1841년부터 영국이 이제 식민지로 홍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97년도에 중국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하고 지금 22년이 지난 거예요. 중국이 이제 그동안은 뭐 홍콩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다고 약속을 했지만 50년 동안 홍콩 뭐 특별 행정구를 만들어서 같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제도를 두 개로 해서 사법 법률권을 보장을 하고 자유를 보장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중국의 베이징의 공산당이 국방이나 외교를 컨트롤하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홍콩이 굉장히 그 자유로움 등으로 해서 뭐 세계적인 그 기업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시진핑 정권이 점점 이 사법권조차도 이제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두 번의 시위에서 일단은 시위대가 임시로는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심의를 해서 중국으로 정말 넘기나 하는 것을 심의를 법적 기구가 하지 못하게 그 앞에서 막 그 시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97년도에 그 홍콩을 반환할 때 충분히 그 범죄인 그 송환 법 자체가 마련이 되기는 됐지만 그것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홍콩에선 홍콩 내부대로 그리고 중국에선 중국 내부대로 더 이제 뭔가를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어쩔 수 없죠. 공산당이니까 정치범을 뭔가 이제 저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뭐 잘못됐어. 흔히 이제 그런 때 뇌물을 받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본토로 데려가면 법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원치 않는 그 사람을
학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파이어월이 있는데 이 파이어월을 지금 중국 본토에서 걷어내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이 뭐 굉장한 시위를 하는 거고요. 시위하는 사람이 우리의 자유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죽는다 하면서 흰색 옷을 굉장히 많이 입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거예요. 사진으로도 지금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100만 명이 넘으니까 뭐 홍콩이라는 나라가 인구에 비할 때 100만 명 넘게 시위하러 나왔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해서 one country, two system을 계속 지켜야지 된다. 물론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홍콩이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때문에 인터내셔널 시티로서 가장 부자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 GDP의 18%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 중국으로 넘길 때 그랬는데 지금은 2018년도에는 3%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여러모로 뒤에서 뭔가가 작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범죄인 인도마저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학생만 시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로컬 변호사들도 있었고요. 또 신부들, 기업인들 다 같이 나와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되지. 앞으로 우리 사업하기 힘들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위를 했고요. 중국 정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할 것을 보호를 하겠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정부를 믿지도 않고 중국 정부와 협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없었던 자유를 새로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오랜 동안 누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중국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번영하라고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 50년 동안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해서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50년 보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유라는 것은 한번 주고 나면 자유를 한번 맛을 보고 나면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할 땐 사람들이 생명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유는 정말 누려보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고마운가를 날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유의 고마움을 날마다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치아가 고르지 않아도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요즘은 아리아나 그란데 치아처럼 해달라고 한대요. 얼마 전에 제가 영국 매체에서 봤는데 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공연을 하고 수익금 25만 달러를 플랜디드 페런트후드 가족 계획을 해서 직접 낙태를 시술하진 않지만 그런 것을 다 상담해주는 이 단체에 기부했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